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와 의료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이 주요 의료 정책을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결국 의료계가 오늘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또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 사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지금 방역 대책하는 데 의사분들이 필요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의사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에 즉시 그러니까 지금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에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이고요. 만약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가 1년 동안 정지되는 그런 처분을 또 뭐 좀 심하면 의사 면허가 완전히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강제성을 갖고 있는 명령입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위급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계속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을 받고 치료받는 분들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그냥 일반 병으로 수술을 받는 분도 계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같은 데 신생아 또 분만하는 업무도 해야 되고요. 소아과에도 어린이들 다치게 되면 또 치료해야 되고 이런 양쪽 의견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병실에 입원하신 분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이 치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개업이들까지 파업에 동참하시면 상당히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온 나라가 힘을 함께 모으고 있는데 상당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 어제까지 사실은 이제 거의 다 타협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의문 만들어서 그 합의문에 대해서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전공의 협회에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정부와 어느 정도 합의문을 만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합의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 이 두 가지가 논란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일단 중단한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이제 정상화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공이 이제 그 협의회 그 모임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무산이 돼버렸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될 텐데 너무 이제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이게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부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아마 업무 복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화면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만 대통령까지 이제 나서서 엄정하게 법 집행하도록 해라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진 않았습니다. 아마 집단 휴진도 유보되고 정책도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갔는데 보건복지부 대화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 내놨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상당히 강경하게 선회를 한 겁니다. 그 배경, 이유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은 보건복지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 의협이나 전공의협에 끌려가게 된다면 앞으로 내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는 것 같고 무엇보다 당장은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만큼 이 정부에서 공공의대와 의사 정원 늘리는 것을 아주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엄정한 공권력 행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발언 지금 시점과는 어울리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대대적으로 칭송해주면서 이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죠. 방송국 이제 방송 진행자들 같은 경우도 덕분에 이 표시가 달린 배지를 차고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마저도 안 보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전공의협 측에서 대승적으로 정세균 총리와의 만남 이후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 선별진료소나 생활 방역센터 이런 곳에서의 근무는 하기로 합의를 이미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응급실이라든가 대학병원의 수술실 이런 부분의 업무에서 파업을 지금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파업을 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국난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의사 면허 취소, 나아가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뭐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공권력 행사까지 운운하는 게 실제로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다는 인식을 이 의료인들에게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희생을 덕을 봤던 정부라면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먼저 한발 양보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건 보건복지부의 태도입니다. 사실 의협이나 이 전공의협의회에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고 어느 정도 진정성을 느꼈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그 정세균 총리를 만난 다음에 이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는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실무자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 심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다 이런 주장을 의료진이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타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총리까지 나서게 만들었고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박능우 장관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의 실무진들이 책임질 부분은 없지 않은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계속해서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의료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 강행하겠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원래 사흘 정도의 휴진만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보다 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 국민 건강을 위해 파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잘못된 의료 정책에 결연히 저항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 상황을 보면은요, 전공의 등등은 지금 파업 참여율이 약 60% 가까이, 개원의 같은 경우에는 약 6%에서 7% 정도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인 전공의 등등이 오히려 이 파업과 집단 휴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예전에 그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이었으지만 지금 좀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선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이 의미심장한 문구 글을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야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남기신 말씀입니다. 근데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다. 대화와 협상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의료계가 참다 못해서 파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엄정한 처벌을 꺼내시는 게 저는 좀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촉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공의대 증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국가적인 어떤 이슈를 하더라도 말씀처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갑자기 공공의대 증설을 지금 꺼내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가? 나중에 꺼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부에서 먼저 공공의대 증설이라는 이슈를 아주 민감한 사항, 더구나 코로나19가 봄과 여름에 참 극심할 때 의료인들이 나름대로 희생과 헌신을 많이 했다고 여긴 이 시점에서 꺼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어떤 반발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 공공의대 증설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공론화시키는 타이밍에 있어서 좀 정무적인 고려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의료인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단순한 직업 이전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파업에 있어서는 한층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의대 정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합의를 했다면 국민적으로 더 많은 환영과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의사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보는 일방적인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들을 왜 덕분에 챌린지로 박수받았던 이들을 왜 파업 현장으로 내몰았는가? 그리고 지금이 과연 강력한 공권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인가 하는 점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하는 그런 냉정한 분석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병상은 갈수록 모자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맞선다면 정치권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여야 정치권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은 또 이거 가지고 정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데 뭐 여당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이 우선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은 공공의대가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서 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좀 동조해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립하는 거, 그다음에 4,000명 의사 늘리는 거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논란이 돼 왔었고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서 상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물론 시점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사들이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의사들이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시작됐고 그럼 정부에서 한 번 물러서서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중단한다. 대신 코로나19가 정상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협의를 하자. 그때 밀어붙이겠다고 안 했어요.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의사협회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부가 우리 절대로 이거 처리 못해. 중단 안 해. 끝까지 밀어붙여. 그러면 의사들이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 그러면 중단할 테니까 왜냐하면 의대 정원 내년에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내년에 늘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그 대학 정원 조정안 안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겼습니다. 그 말은 내년에는 늘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1년 또 넘어갑니다. 그럼 협의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사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들어보고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파업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의사로서의 역할이냐 하는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의사분들은 의사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 가능하고요. 다만 코로나19가 너무 지금 300명씩 200명씩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좀 멈추시고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그때부터 협의를 또 시작하면 됩니다. 네. 정부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논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과목이 좋을지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뭐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파업에 강대강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지금 양보하시고 함께 동참해서 코로나19를 좀 극복하고 그 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요, 의료진들에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셨어요. 즉,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정말 생명과 건강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나이라던가 어떤 경력을 뭐 다 건너뛰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뭐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좀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분명히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불균형 상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해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좀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단 이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국회를 중심으로 하든 뭐 어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든 이 이런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어요. 물론 뭐 국회가 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여야에서 함께 모여서 또는 뭐 전문가들 함께 초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의사들의 어떤 본인들의 주장한 어떤 주장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이 지역과 수도권의 어떤 의사의 불균형 문제, 병원의 불균형 문제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사는 분들은요 치료받기 위해 서울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 수술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왜냐하면 지역의 병원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는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그런 공공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그냥 국회에 만들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위원회든 아니면 상임위 아래 어떤 조사하는 조사국이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도 오시고 또 정부에서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도 오셔서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적 여론이 함께 받쳐줘야 되고 또 어쨌든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네. 어느 정도 또 인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부분이 합리적으로 모두 다 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의견을 맞춰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논의 기구를 설치해서 충분히 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 가운데 국회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 특히 뭐 국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등등 좀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 부분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기구가 필요한데 그 논의기구 안에 현장 전문가들이 반드시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단 밀어붙이고 본다는 것인데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그리고 원전 정책 모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일단 진보적인 성향, 이념 성향에 맞는 결과를 향해서 돌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협이나 전공의협에서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의대 증설이나 의사정원 확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의사, 의료진 누구의 이야기를 한번 드러나 봤냐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고 비인기학과, 흉부외과나 심장 수술하는 이런 비인기학과의 의사들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 현실의 이유가 단순히 의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런 흉부외과 수술 같은 걸 했을 때 정부에서 이 심평원에서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실제 수술 비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인가? 의료진들의 후자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공공의대에서 10년 의무 근무를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10년 끝나자마자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정도의 상식 있는 이야기를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좀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 의대가 없어? 그럼 우리가 짓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들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소통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당선되시고 나서는 가장 부족한 게 이 전문가와의 소통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의사들이나 현장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축이 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주축이 되는 논의기구를 국회가 만들어주는 그런 장을 형성하는 게 일단 의료진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또한 합의문, 또 합의안 등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 아닐까요?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